통사를 꾸준히 안 하고 시험 전날에 뭐라도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 아니야? 제발 좀 해라. 제발 좀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하세요 제발. 그래야지 더 어려운 문제도 좀 풀고 하지 미리. 인구이동 합시다. 인구이동 하자 얘들아. 인구이동.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도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인구이동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유형은 되게 쉬워. 그죠? 자 경제적 이동. 당연히 자발적이니 비자발적이니. 자발적이죠? 맞죠? 자발적인 경제이동.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 어디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알겠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얘들아 너희가 미리 말하자. 보통 대륙 중에서 그냥 선진국형 대륙은 딱 세 개야. 뭐. 유럽.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 알겠지? 앵글로 아메리카. 캐리비안에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 그다음에 하나 더 오세아니아. 이렇게 세 가지가 선진국형 대륙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다 개도국형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네. 그냥 경제적 이동은 어쨌든 개도국에서 선진국이고, 뭐 정치적 이동은 주로 전쟁, 분쟁, 뭐 아니면 두 글자 난민, 맞죠? 난민, 분쟁으로 인한 난민들. 주로 어떤 대륙에서 많이 나타날까? 당연히 여전히 분쟁 많은 아프리카 대륙, 맞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난민들은 멀리 이동할 수 있니 없니? 없어. 알겠지? 좀 근거리야. 근거리.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문제를 푸는데 지도 이렇게 인구에 나왔는데 아프리카인데 막 이렇게 막 이동, 이런 식으로만 있어. 그럼 이게 거의 난민이에요. 멀리 이동 못하니까 난민들이.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뭔지 알죠? 해수면 강등으로 인해서 잠긴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환경적 이동이 있고. 자 이제 일단은 당연히 현재 아니면 하나만 더 하자. 종교. 지금은 거의 없지만 과거에 좀 있었죠. 맞죠? 종교 탄압해가지고 유럽에서 어디로 가는 거? N 글로로 가잖아. 맞지? 유럽에서 앵글로로 가던 종교적 이동 또 있는 거고. 근데 당연히 가장 활발한 건 무슨 이동이다? 경제적 이동이지. 당연히. 알겠죠? 경제적 이동이야. 알겠죠? 근데 얘들아 왼쪽에다가 이제 좀 가자. 다시 좀 저랑 또 개념을 좀 봐야 돼. 인구의 봐봐. 인구의 증감 또는 감소야. 알겠죠? 인구의 증감.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는 두 가지 유형이거든. 자연적 증감. 알겠죠? 자연적 증감 더하기 사회적 증감. 얘들아 자연적 증감은 전입 찍어라. 전입과 전출이겠니? 출생과 사망이겠니? 출생과 사망을 가져가는 거야. 자연적인 증감은. 알겠죠? 출생 사망이야. 사회적인 증감은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야. 알겠지?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그러니까 전입 또는 들어오는 게 전입이고 나가는 게 전출.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얘들아 유럽 같은 대륙을 딱 컨셉이 있어. 내가 유럽이 가장 늙은 대륙이라 했죠? 그러면 유럽은 자연적 증감은 플러스 값일까 마이너스 값에 가까울까? 유럽은 노령 알겠죠? 자연적 증감으로 봤을 때는 유럽은 이거는 마이너스 값에 가깝다고. 근데 사회적인 증감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 값일까 마이너스 값일까? 당연히 플러스 값이겠지. 아까 개도국에서 온다 했으니까. 알겠니 얘들아? 아프리카 대륙 자연적 증감은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합계 추계산율이 높은 나라니까. 높은 대륙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값이겠죠. 아프리카 대륙은. 알겠지? 합계 추계산율이 워낙 높으니까. 대신에 이거는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값.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컨셉이 있어 뚜렷해. 아시아도 자연적 증가는 플러스야. 알겠죠? 플러스인데 요거는 마이너스야. 알겠죠? 아시아는 마이너스. 땡이더라. 자 그러면 일단 요 두 가지를 다 반영하는데 인구 이동과 관련해서 이거잖아, 맞지? 자 그럼 다시 사회적 이동과 관련해서 알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전이가 전출 플러스인 대륙과 마이너스인 대륙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아까 그러면 사회적 이동이 플러스라는 것을 선진국형 대륙이야, 개도국형 대륙이야? 선진국형 대륙이죠? 알겠죠? 그러면 어디냐? 앵글로 그 다음에 유럽 좀 비슷하거나 앵글로가 좀 더 커. 알겠죠? 비슷하거나 앵글로가 더 커. 이게 기준 용도를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좀 수치가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시점, 그러니까 너희 개정 교과서들 개정된 문제 연도에 따르면 앵글로가 더 커. 플러스가 더 커. 알겠죠? 그리고 오세아니아야 워낙 인구수가 작은 대륙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알겠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압도적으로 인구수가 제일 많은 어디야? 아시아잖아. 맞지? 아시아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가 마이너스 값으로는 제일 크다. 알겠죠? 마이너스 값으로는 아시아가 제일 커. 마이너스 값으로는. 알겠죠?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어딘지 알죠? 너희 문화권 할 때 있잖아. 동사리. 알겠죠?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주로 대다수가 어디로 많이 간다? 바로 위에 있는 앵글로로 많이 가겠죠? 맞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뭐 있니? 그 너희들이 좀 알아는 뭐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 알겠죠? 근데 주로 미국으로 많이 가고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미국 야구 선수들 대부분 다 베네수엘라 출신,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이런 사람 많잖아. 그렇다. 그래서 봐봐.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 네 글자. 한번 하나 알고 있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거든. 그게 네 글자로 히스패닉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야. 알겠죠? 히스패닉. 되겠니 얘들아? 아프리카는 주로 어디로 가야겠니? 바로 지중해만 건너면 어디야? 유럽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유럽 쪽으로 더 많이 가고. 근데 내가 왜 굳이 이쪽을 노란색에 있냐면 이쪽 인구수가 제일 많아. 이 동부는. 그래서 아시아는 뭐 오세아니라고 가기도 하고, 알겠죠? 뭐 앵글로 아메리카로 가기도 하고 워낙 다양합니다. 아시아. 그 다음에 밑에 봐봐. 세계의 주요 이동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얘들아, 서남아시아에서 나도 잘 안 보인다. 서남아시아에서 여기 아라비아 반도 어딘지 알죠?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거 있는데 요 아프리카 요 장화 모양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알겠죠? 장화 모양. 사우디아라비아는 들어오는 데야 나가는 데야? 지금 뭐 누가 봐도 들어오는 데잖아. 무슨 자원의 개발? 석유 자원 개발. 알겠죠? 석유 자원 개발이랑 산업화 때문에 오히려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 지역들이지. 왜 유명하잖아. 뭐 더 라인 같은 거 막 개발하고 하잖아. 알겠죠? 그래서 서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자원 개발과 관련돼 있다.
여기 요거 뭘까? 주로 아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는 사람. 이거 아까 정치적인 거. 난민들 알겠죠? 보통 난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난민들. 그리고 한 번 더 빨리.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라 부른다고? 히스패닉이라고 불러. 알겠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가는 사람들 히스패닉이라고 불러. 알겠죠? 응. 알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너희 보면 요 북아프리카에 나는 잘 안 보이죠? 여기 확대시킨 게 있을 거야. 네. 지금 확대시킨 게 있을 거거든.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어디로 많이 갈까요? 그 위에 있는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로 많이 갑니다. 프랑스로. 알겠죠? 알제리, 모로코 이쪽 사람들이 프랑스로 많이 가. 근데 이건 과거에 식민지배 영향이 있는 거지. 식민지배 영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으로도 프랑스어를 쓰기도 하고.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알제리, 모로코 이런 알겠죠? 알제리, 모로코.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프랑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보자 얘들아. 인구 이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얘들아 상식적으로 이건 알죠? 요 대륙 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대륙 어디야? 당연히 아시아 맞죠? 아시아 이건 뭐 당연히 알고 그 정도는 뭐. 그럼 얘들아 80번 풀어봐. 80번. 몇 개만 체크할게. 너희가 하도 과제를 추가를 안 해와서 미리 좀 써야겠다. 80 일단 몇 개만 해보자. 음. 60번. 이렇게 4개만 해볼래 얘들아?
그러니까 어차피 인구 이동이 화살표를 기반되면 종교 이동 절대 안 되거든요. 거의 경제 아니면 난민이야. 자발적인 경제적 이동 아니면 난민이야, 난민. 알겠죠? 난민은 분명히 화살표의 길이가 되게 짧아. 그 주변으로만 좀 이동하는 편이고. 그나저나 무역이론 기억나니? 얘들아? 풀어봐야 돼. 알겠죠? 무역이론 서울은 이제 잘하면 10시 이후까지 학원 영업 가능하게 바뀐다는데 12시까지 고등학생에 한해서. 네, 그런데 다른 점은 어디서 모르겠네. 고등학생에 한해서. 근데 10시 이후에 수업하는 것보다 대부분 다 그거 하겠지, 큰일 하겠지. 근데 사실 과제를 일단 해보세요. 원래 내가 다른 학원에서 막 그런 특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연합이라 너무 스케줄이 강해졌지만 학교별 동영상이면 나 남기거든. 테스트 성적이 80% 미만이고요. 과제를 안 해오고 동훈이랑 통화해서 남기긴 하는데 나도 싫지 않니? 나도 싫지. 그냥 60번 봐봐. 그러니까 하여튼 60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는요. 맞죠? 가랑 나의 인구 이동인데. 근데 이건 좀 미안하다. 이거 너희가 안 배워서 좀 그럴 수 있겠다. 얘들아 봐봐. 가를 보면 주로 사우디 쪽으로 많이 오잖아, 맞지? 이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쨌든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제일 큰 나라니까 여기로 오는 이유는 주로 뭐 하기 위한 거니, 당연히. 돈 벌려고 오는 거야. 돈 벌려고 오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했어, 얘들아. 나는 지금 밑에 그거 메카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사우디아라비아에 너희 기억나? 혹시 종교했던 거?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이슬람교의 성지잖아요. 맞지? 그럼 메카로 온다는 건 이거는 성지순례하러 오는 거란 말이야. 성지순례하러. 굳이 메카라고 말이 있으니까 특정 딱 지역을 명시해놨으니까. 알겠지? 그럼 얘들아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사우디의 석유자원 개발되고 막 도로, 산업화, 도시 개발 이런 것들은 주로 여성 노동자야, 남성 노동자야? 당연히 남성 노동자잖아, 맞지? 그러면 기업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이동이 더 많다는 맞는 말인 거죠? 알겠죠? 근데 이제 니은에서 아까 말했듯이 메카, 알겠지? 메카라는 이슬람교 성지순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디귿 가 강제 아니야. 알겠죠? 강제 아니야. 자발이야, 자발. 그리고 당연히 내가 니을 봐봐. 돈 벌려고 온 사람이랑 성지순례하는 사람 중에 평균 체류 기간은 어디가 더 길겠니?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의 체류기가 더 길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니을을 가는 나보다 맞는 말인 거지. 맞는 말. 알겠죠? 그리고 얘들아 참고로 그냥 눈으로만 말할게. 61번에 있잖아. 61번에 바로 밑에 한번 봐봐. 사우디 쪽으로도 가고 선진국형 유럽 쪽으로도 가고 오세아니아 쪽도 있고 그나마 아시아에서 선진국인 일본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거는 대부분 다 무슨 이동이겠어? 경제적 이동이겠죠? 돈 벌려고 오는 경제적 이동이겠지. 맞죠? 근데 이제 특정 국가에 막 낚이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프리카 쪽에 맨 밑으로 가는 이유는 여기가 그나마 아프리카에서 물론 치안은 최악이지만 그나마 아프리카에서는 백인 비율이 좀 많이 높은 지역인데 남아공이라는 지역입니다. 알겠죠? 남아공, 그러니까
남아공이나 아니면 이제 이쪽 라인들은 주로 뭐냐면 이쪽에 이제 금이라든가 이런 자원들 때문이야.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돈 벌려고 오는 것들이야. 다. 넘어갈게. 그 다음에 얘들아 몇 번이요? 75번. 구분할 수 있겠니? 인구 분포. 알겠죠? 인구 분포. 그럼 B는 아까 A는 어쨌든 간에 유럽, 프랑스, 영국 이쪽 라인들은 다 산업화 맞지? 산업화랑 관련된 거니까 기업 맞는 말이고. 알겠죠? 기업 맞는 말이고. 니은은 매우 건조하고 인구가 희박하다 맞는 말이고. 디귿도 맞죠? 아까 변동사 맞죠? 인구 부양력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4번에 니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지. 그나마 얘들아 이 75번에서 니을선지 있잖아. 공업이 발달하여 인구가 좀이란 건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 말하는 거야. 그 앵글로 아메리카 이쪽에 보면 지금 사람이 좀 많이 찍혀 있잖아. 맞지? 지금 그 문제에서 앵글로 아메리카 대서양 이쪽 라인에 좀 많이 찍혀 있죠. 여기가 미국의 대표적인 대도시들이 많잖아. 디트로이트, 워싱턴, 알겠죠? 이거 다 모여 있으니까 이쪽에. 원래 미국의 동부 지역이 공업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공업 발달과 잘 관련이 없고 어쨌든. 알겠죠? 그리고 리음은 너희 기억나지? 여기 지금 적도 라인이잖아. 적도 라인이니까 열대기후일 거 아니야. 그럼 절대로 강수량 부족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알겠죠? 적도 라인 열대기후입니다. 강수량 부족은 절대 아니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0번. 얘들아 이거 구분할 수 있겠니? 가부터 다 내려. 다지요? 알겠죠? 지금 이게 딱 이거잖아. 인구의 사회적 이동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들을 말하는 거잖아. 알겠죠? 그러면 앵글로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다는 뭐밖에 안 된다? 유럽밖에 안 되겠죠? 제가 아까 앵글로 다음이 유럽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다는 유럽이고 오세아니아 이미 나와 있고.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다 마이너스잖아, 맞지? 마이너스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냥 기본 메소드, 인구 자체가 많은 지역이 어디다? 아시아다. 그래서 가랑 나랑 알겠죠?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는 나가 무조건 아시아일 거야. 그냥 인구수 자체가 많아서. 땡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땡이. 그 다음에 약간 내가 디귿 선지에서 얘들아 제일 노인 인구 하는 데가 어디라고? 늙은 대륙이 어디? 유럽이야, 유럽. 알겠죠? 가장 늙은 대륙은 유럽입니다. 유럽. 가장 늙은 대륙이. 그리고 합계 출생률이 가장 높은 대륙이 어디라고? 아프리카야. 알겠죠? 합계 출생률이 가장 높은 대륙이 아프리카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기억하면 충분히 아마 풀 수 있을 거고요. 82번. 얘들아, 밑에 이미 사례가 나와 있는데 가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알제리니, 모로코니, 튀니지니 이런 나라들에서 프랑스, 독일 쪽으로 간다는 거는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잖아. 돈 벌려고 하는 경제적인 이유고 나는 정치적인 거죠, 맞죠? 정치적인 거. 답은 몇 번인지 알겠죠? 3번인데 그럼 4번 보기 얘들아. 멕시코에서 미국 가는 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알겠죠? 멕시코, 미국 가네. 그리고 5번은 자발적인 남은 아니잖아. 난민이 자발적인 건 아니니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구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하고 인구 마무리할게. 좀 더 해야 돼. 얘들아 112페이지는 엄청 쉬움. 여기는 좀 쉬워. 조금만 이제 줄만 치면 돼. 아까 다 말했던 건데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좋은 긍정적 영향, 노동력 확보되는데 부정적 영향, 문화적 갈등, 맞죠? 문화적 갈등 생긴대. 그렇잖아. 인구가 나가는 지역의 긍정적 영향.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돈 벌어줘서 외가 들어올 수 있대. 안 좋은 거는 당연히 노동력이 강하겠죠, 맞죠? 다 나가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고 당연히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넘어가서
바로 밑에 봐봐. 밑에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 과잉 대표적인데 개도국들 맞죠? 인구 과잉. 그래서 얘들아 주시원차 경제 발전 속도와 인구 증가 속도 중에서 뭐가 더 빨라서 경제 발전 대비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 부족, 식량 부족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당연한 이야기들이야. 그리고 얘들아 각종 빈곤, 기아 문제도 있지만 이런 개도국들의 특징이 다 어디 사람들이 모여있니? 대도시에 모여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인구 과잉 지역들은 각종 도시 문제들, 대도시의 과잉 집중, 알겠죠? 대도시의 과잉 집중으로 인해서 주택 부족이라든가 슬럼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보이단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밑에 거 이제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주로 당연히 어디?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선진국이죠. 아까 원인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르는 초혼 연령의 상승 맞죠? 양육 부담 다 아시고요. 너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어쨌든 네. 문제점 다 먼저 알겠죠? 인구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 노동력 부족, 세대 간의 갈등도 있겠죠? 맞죠? 세대 갈등. 고령화? 충분히 다 먼저 알고. 문제점 노인복지 비용이 증가. 맞죠? 노인복지 비용이 증가한다. 그런 문제들.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다음 페이지. 그래서 얘들아 다 했어. 그러면 아까 그럼 개도국 격은 어떻게 해야 되니? 못 다투도록 해야지. 맞죠? 그래서 산화 제한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식량 생산 더 늘린다든가 지방 분산 도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지역들은 애 낳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 낳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지. 아니면 고령화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제도 아니면 정년을 하는 거 연장해야 돼 줄여야 돼. 연장 알겠죠? 정년 연장. 은퇴 시점 더 연장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정년을 연장하게 한다든가 노인 경제활동 지원하게 한다든가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외우는 건 아니야. 그래서 굳이 할 얘기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 관련된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파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들, 선진국형인지 개도국형인지 비교하고, 알겠죠? 특징들 판단하고, 그다음에 인구 이동 관련해서 유형들이나 지도 보고서 찾고, 그리고 그냥 기본 개념들은 인구 발달 모형, 인구 변천 모형, 단계들 그런 것들 정도.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내가 한번 각자 프린트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빡세게 내놔도 진짜 빡세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프린트 한번 보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인구는 요 정도 하고, 알겠죠? 인구는 요 정도 하고 이제 인구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지금 과제 준 거 1페이지 한번 봐봐. 과제 준 거 1페이지 한번. 요거 아마 대부분 교과서랑 프린트에 소개를 할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외울 만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차피 그냥 항상 내야 되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몇 년대부터 했니? 혹시 중학교 때도 기억나니?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몇 년대부터 했었니? 1960년대부터 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60년대, 잘 봐. 7, 80년대 좀 달라. 90년대 이후 좀 달라. 자,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이 작잖아. 알겠죠? 당연히 수출 중심의 공업 정책을 육성한 거고. 근데 60년대 우리가 돈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알겠죠? 가진 건 뭐다? 저렴한 노동력이거든? 저렴한 노동력. 그러면 60년대 때는 그런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주로 가발, 신발, 섬유 이런 것들을 주로 수출했던 거야. 가발, 신발, 섬유.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라. 저렴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노동 집약적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로 가벼운 제품들이죠. 알겠죠? 가벼운 제품들이라서 노동 집약형 경공업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노동 집약형 경공업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제 70년대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을 육성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중화학공업들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파는 것들 있잖아. 뭐니? 제철, 자동차, 조선, 배,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육성하고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거든. 넓은 공장 부지도 있어야 되고 각종 설비들도 있기도 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본 집약형 중화학공업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무거운 제품들이야. 그다음에 이제 90년대부터는 무슨 산업?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들. 알겠죠? 이런 것들은 뭘 필요로 하냐?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잖아. 알겠죠? 그래서 기술 집약형 첨단 산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진다 라는 거를 좀 알고 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좀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얘들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일까 낮은 편일까? 높은 편이야. 왜냐면 봐봐,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파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원료가 있니 여기? 철강석 다 수입해 거의. 역청탄 거의 전량 수입이야. 석유 전량 수입이잖아. 그러면 원료를 수입해서 만든 다음에 다시 재판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인 거야. 무역 의존도가. 그 무역 의존도가 가면 할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이것도 무역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개념이거든. 대인이들아,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무역 이론을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주에 꼭 가져와줘. 가져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야지 뭐 시험 직전에 따로 클리닉을 하든 뭐라든 좀 부족한 거 하게 해.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회비용도 풀어오시고 무역도 풀어오시고 알겠죠? 꼭 풀어야 된다. 꼭 갖고. 아 그리고 얘들아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자. 요 문제 준 거에서 62번 봐봐. 62번. 우리나라 인구표 관련해서도 문제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알겠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희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했던 시대가 있어. 알겠죠?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했던 시대가 있어. 그럼 이제 일단 인구 정책부터 보면 딸 미안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나 둘도 많다. 다 동생을 갖고 싶다. 시기적으로 가나다 순서야. 맞지? 그러니까 둘 만나서 잘 기르자 했다가 둘도 많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뀐 거니까 순서는 가나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니은에서 그럼 봐봐. 가식이 출생하는 여아가 많았다, 남아가 많았다. 이 당시에는 남아가 더 많았다는 거지. 남아선호 사상이니까. 알겠죠? 남아가 더 많았던 거고. 근데 이제 디귿은 나는 60년대 포스터로 고령 말도 안 되지 않겠지? 이때가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니은은 맞죠? 저출산. 그래서 일단 얘들아 시기가 이 표도 좀 시기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좀 알고 있어 주로.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하면 인구는 거의 좀 기본 개념치만 좀 한 것 같아. 나머지는 이제 학교별 프린트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따라주면 될 것 같아. 교회들아, 다음 주에 한국사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제강점기랑 어차피 대한민국 현대사가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지금 거기 해야 될 학교들도 좀 있긴 하잖아. 바로 강북 직후 전에 좀 해야 될 학교 있어? 강북 준비 1단. 그러니까 강북 준비. 지금 1단원 마지막이랑 2단원 전체가 시험번이거든요. 근데 1단원 마지막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1단원 마지막이 그 광복 직전에 이게 막 무장운동이랑 막 그런 데 있거든. 거기랑 2단원 전체. 그러니까 2단원 전에 대한민국 현대사야. 그래서 내가 일단 다음 주에 어차피 일제강점기랑 연결되는 건 아니라서 역사가 어차피 1945년 광복 땡 하고 나서부터 완전 새로운 거거든. 그냥 새로운 거라서 일단 다음 주에 그 45년 광복 땡 하고 나서 쭉 할게. 앞부분 따로 할 겁니다. 저 이거 이번 주까지만 좀 나 버티면 나도 되게 여유가 있어서 이번 주까지만 나 수능만 좀 버티고 따로 앞부분 따로 해드릴 테니까 일단 현대사를 합시다. 어차피 2단원은 무조건 다 들어가. 2단원 다 들어가. 2단원 다 들어가. 일단 오늘은 이 정도. 나 좀 가져와야지. 필수 이제. 안녕. 안녕, 배영아.